자, 고구려 제9대 왕인 고국천왕, 고구려 제10대 왕 산산왕. 고국천왕과 산산왕은요, 형제 관계입니다. 이 두 명의 왕은 오늘의 주인공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고국천왕의 아내 우씨왕후, 그리고 산산왕의 아내 역시 우씨왕후입니다. 아, 그러니까 동명이인인 거지. 동명이인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드라마인데 이건 드라마야. 아우, 청아 씨는 혹시 우씨왕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사실 고국천왕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게야. 한능검에서 좀 등장을 자주 하셔서 고구려의 기틀을 다진 왕이다 이렇게 알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우씨왕후님까지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잘 몰라요. 맞습니다. 이게 우씨왕후는 항소 능력검정 시험 평가에도 또 교과서에도 잘 나오지 않는 미지 인물입니다. 왕후 전환합시오. 우씨왕후는요, 형제와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2번이나 왕후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기록을 가진 여성입니다. 자, 이 진대법을 완성한 고국천왕은요, 이후에도 을파서와 함께 고구려의 제도를 정비해 나가죠. 동시에 왕후의 세력 연나부를 견제하면서 왕권 강화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런데 197년 5월 우씨 왕후의 입지를 또 한 번 거세게 뒤흔들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하, 폐하께서 하늘로 돌아가셨사옵니다. 우씨 왕후의 남편 고국천왕이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고국천왕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아직 궁에는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왕의 죽음을 알게 된 왕후의 일반적 행동, 왕의 죽음을 모두에게 알리고 바쁘게 장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알려야죠. 자, 그런데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된 그날 밤, 우씨왕후는 은밀히 궁을 빠져 어디론가 갑니다. 서둘 거야. 우씨왕후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고국천왕의 동생 왕자 발기의 집이었습니다. 수상한데요? 당시 고국천왕에게는요, 3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발기, 연우, 계수. 자, 그런데 왕자 발기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늦은 밤 형수가 난데없이 지금 집에 들이닥친 상황이잖아요. 왜 왔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오셨어요? 왜요? 이렇게 하겠죠. 고국천왕의 동생 발기는요, 우씨왕후를 향해 왜 자신을 찾아왔느냐고 물었겠죠. 자, 그러자 왕이 후손이 없으니 그대가 마땅히 이어야 합니다. 사실 고국천왕과 우씨왕후 사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기는 고국천왕의 뒤를 이어서 어디에? 왕자리.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일 높다. 높았잖아요. 자, 그런데 발기 입장에서는요, 지금 형의 죽음을 안다 모른다?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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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은 한번 간을 보는, 자기들과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찾아봤던 것 같고, 그 우씨왕후 입장에서 만약 여기서 좀 손을 잡아줬더라면은 한 편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우씨 왕후 입장에서는
우리 힘을 합쳐서 당신이 공고한 왕을 할 수 있게 같이 힘을 해봅시다 뭐 이런 타협을 했을 텐데 발기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가 모든 대세를 장악한 수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결혼한 여인이 심지어 왕후가 이렇게 밤늦게 돌아다닌다는 건 이거 예의 아닙니다. 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발기한테 내쳐진 이후 그 집을 빠져나온 뒤에 지체하지 않고요. 우씨 왕후는 또 다른 장소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름 아닌 고국 천왕의 또 다른 남동생 연우의 집이었습니다. 우씨 왕후가 시동생 발기에 이어 연우에게 발빠르게 향했던 이유, 그건 다름 아닌 고구려에 있었던 특별한 혼인 풍습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한능검에서도 언급이 되는 제도인데요. 바로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취수는 형사취수 또는 취수혼이라고 하는데요. 부여, 고구려, 흉노 등 북방 민족의 독특한 혼인 풍습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 동생분이 형수를 취한다라는 그런 그래서 제가 이거 외울 때 형사 취수잖아요. 네. 형수 취수로 외웠거든요. 네. 그러면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게 기본에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기본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나요? 기본에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책을 다 외우고 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대 네.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교수님, 예, 이 고구려인들이 이 형사 취수혼을 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 고구려를 비롯한 북방 유목 기마 민족 사회에서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에서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이 죽게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서 싸우다 죽게 되면 그 형의 자식과 부인은 그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방치가 되면은 결국은 우리 종족, 우리 가족의 힘이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동생이 결혼이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가족으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조카들도 자식화하는 종족 보존의 방식이 있겠고요.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을 하면서 많은 지참금이나 많은 어떤 그 지원금을 주게 되거든요. 그럼 만약 형수가 다른 종족의 사람과 결혼해 버리면 그 재산은 형수가 상속받아서 딴 데로 가려고 하면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손실이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종족도 보호하고 경제적 손실도 막으면서 종족의 힘을 굳게 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생존 전략이 북방 민족의 형사 취수제였던 겁니다. 대박이다. 형사 취수는 사실은 남자 집안에서 그 남겨진 여성을 취하는 풍습입니다. 그런데 우씨 왕후는 여성인 본인이 이걸 역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취소혼을 하겠다. 전하, 반드시 오늘 밤 안에 왕자가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곧장 고국 천왕의 남동생 발기와 연우를 찾아갔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씨 왕후의 영민함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발기는 집에 찾아온 우씨 왕후를 매몰차게 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왕자 연우는 갑자기 집으로 들어친 형수 우씨 왕후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근데 연우는 무조건 바로 좋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발기 같은 경우는 우씨 왕후가 없어도 왕이 된다는 걸 이미 직감보인 상태인데 그에 비해서 연우는 왕이 되기엔 형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되게 갑자기 찾아온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발기와는 다르게 연우는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의관을 갖춰 입습니다. 오. 그리고 우씨 왕후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죠. 그러니까. 늦은 밤이었지만 술자리를 베풀기까지 합니다. 와, 사이가 좋은데요? 시동생 2명을 찾아갔지만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다른 상황입니다.
연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우시왕후는 결심한 듯 입을 엽니다. 대왕이 돌아가셨으나 아들이 없으므로 발기가 연장자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하겠으나 첩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고 하면서 난폭하고 거만하며 무례하여 당신을 보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시왕후가 발기가 왕후인 나를 무례하게 대해서 또 다른 왕자인 연호를 보러 왔다고 지금 털어놓은 겁니다. 근데 다른 달라요. 증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거를 연우에게는 얘기합니다. 왜 다르게 했지? 왜 그랬을까? 아니 이미 왜냐면 이제 내가 잡아야 될 줄은 연우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패를 내놓는 거예요. 똑똑하시다. 너무 똑똑해요. 자, 그렇다면 우시왕후의 이 이야기를 들은 연우는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바로 갑옷 입고 나옵니다. 바로 갑옷 입고 야 잠깐 창이 어디 있더라? 아하. 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왕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난리 났죠. 아우, 낭만이 이렇게 없나? 에? 연우는요, 정말? 우시왕후에게 더욱 예의를 갖추면서 친히 칼을 잡고 고기를 썰어 대접합니다. 고구려에서는요,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맥적이란 요리를 대접을 했습니다. 이때 우시 왕후에게 대접했던 요리도 아마 맥적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통 고기를 써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아랫사람이요. 그렇지.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연우는 아랫사람을 시키지 않고 직접 고기를 썹니다. 왜였을까요? 충성을 표하는 거 맞아, 아닐까요? 맞아. 근데 그리고 이제 어떤 연애 프로 같은 데 보면은 좀 잘 보려고 막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주잖아요. 아 플러팅이요, 예, 플러팅. 플러팅. 셰프 변신. 예. 고기 맥적 플러팅. 플러팅. 예. 맥적 플러팅. 그 시대도 있었네요. 2000년대에도. 그러니까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형수를 위해서 이렇게 굳은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시 왕후와 손을 잡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왕후 전환합시오. 왕후가 선왕의 왕명이라 속이고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연우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폐하께서 허하신 것이다. 후계자로 연우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룻밤 사이에. 형수인 우시 왕후 덕분에 셋째 왕자였던 연우는 고국천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 제10대 왕 산산왕으로 즉위합니다. 자, 이 모든 건요, 우시 왕후의 재빠른 정책 판단력과 지략 덕분이었죠. 근데 3일 동안 궁을 포위하며 농상을 이어가던 발기. 그런데 얼마 뒤 저 멀리서 3만의 군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국내의 성으로 들이닥칩니다. 바로 발기가 무려 3만에 달하는 대군을 끌고 온 거예요. 와. 설마. 자, 그런데요, 주지하는 세력이 없던 발기가 대체 어떻게 이 많은 군대를 모아올 수 있었을까요? 발기는 당시 고구려의 주변국인 한나라 요동태수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당시가 후한 시대인데요. 앞서 고국천왕 때도 고구려를 공격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고 고구려의 가장 강력한 상대 세력이 요동에 있는 공손시 세력이었어요. 발기는 군사를 빌려주면 자기 모국인 고구려를 공격해서 평정시키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후한에 투항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발기가 승리한다면 공손탁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고구려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발기와 연우의 한판 승부.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연우가 이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3만이. 3만이 오. 이게
근데 이렇게 중요한 게 만약에 속국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한능검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야, 아주 아니 한 번쯤은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졌어. 그러면 발기패. 발기가 졌네요. 네, 졌을 거다. 발기패. 역사 네. 안 나와요. 3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온 발기가 제대로 힘조차 써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참패를 당합니다. 와. 왕이 본래 우씨로 인하여 왕위를 얻었으므로 다시 장가들지 아니하고 우씨를 세워 왕후로 삼았다. 산산왕은 자신을 왕위에 올려준 왕후 우씨를 공식적으로 다시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씨 왕후는 고구려 제9대 왕 고국천왕에 이어 제10대 왕 산산왕까지 2대에 걸쳐 왕후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이때 이 우씨 왕후 케이스가 유일한가요? 그렇죠. 우리 역사상 뭐 고조선 시기부터 대한민국 시기까지 전혀 없었죠. 정식으로 왕비가 돼서 두 왕의 그 왕비 역할을 하는 경우는 딱 한 명만. 대를 이어 왕후 자리를 2번이나 꿰찬 우씨 왕후는 산산왕의 아내로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하, 이게 고구려를 호령할 만한 권력을 쥔 이 우씨 왕후도 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 고국 천왕 때에도 그리고 산산왕과 재혼한 지금도 우씨 왕후의 발목을 잡은 아킬레스건. 어머머머. 예상이 가. 뭐죠, 청아 씨? 한능검 1급 예. 임신이 맘대로 안 된다. 자식 문제. 자신 네, 문제. 그거는 항상 왕후들의 맞아요. 그 고충 중 하나잖아요. 역시 우리 항상 여행을 떠난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예. 문제는 그거거든요. 원래. 그러니까요. 우씨 왕후는 산산왕이 즉위한 지 7년이 넘도록 왕자를 낳지 못했어요. 와, 근데 진짜 치명적이다. 사실 제가 추측하는 우씨 왕후님 같은 경우에는 가짜로 연기하고 어디서 데리고 와서 내 아들이다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수단과 방법을 어떻게 해서는 가리지 않고 계속 해봤을 것 같아요. 그만큼 답답한 거지. 그러던 어느 날 우씨 왕후의 남편 산산왕이 묘한 꿈을 꿉니다. 태몽. 태몽? 야, 이거 태몽? 밤에 꿈에서 하늘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소후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소후. 소후가 소후가 뭐죠? 자, 꿈에서 말하는 소후는요, 바로 작을 소에 왕비후, 즉 후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 후궁 같은 거 얘기하는. 네. 그러니까 우씨 왕후가 아닌 후비를 통해서 아들을 본다는 거예요. 어머 하필 또 아들이야. 후녀가 궁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9년 9월.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궁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우렁차요. 우렁차요 또. 아, 야 어떻게 이게 좀 나왔다. 드라마처럼 또 이렇게 되나. 하늘이 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 와. 산상왕은 재위 13년 만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와. 이거는 아들을 출산한 후녀는 정식으로 산상왕의 후비로 기록됩니다. 이때 천하. 바로 고구려 제11대 왕 동천왕입니다. 자, 왕후로 47년, 동천왕이 왕이 된 이후 왕태후로 7년, 우씨 왕후는 무려 55년 가까이 3대 왕에 걸쳐 왕후와 왕태후로 군림을 합니다. 55년이요? 그 모든 권력을 스스로 쟁취한 거예요. 그 어떤 왕보다 권력을 제대로 누렸네요. 그러니까요.